벌써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실전 투자 2입니다.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절차의 단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또 업무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2탄입니다. 2탄. 자, 1탄을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선죽제인이 뭘까? 선죽제인 뜻이 뭐냐면 남들보다 앞서서 일을 도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죽제인.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해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선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 있어요. 자, 지금 한남 뉴타운 매물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남 뉴타운 죄송하지만 매물 없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한남 뉴타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5,000건 있습니다. 15,000개의 재개발 물건이 있어요. 이게 조합원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15,000개의 물건이 단 한 개도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좀 비싼 건 나오겠죠. 비싼 건 나옵니다. 건물 같은 거 있죠. 4층짜리 건물도 재개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느 구청장님이랑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 구청장님이 사신 것도 한 4층 규모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한 30억, 40억 하거든요. 자, 그런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30억, 40억이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걸 현찰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30억 또는 40억 되는 물건을 샀다 치더라도 그게 감정가가 30억, 40억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15억밖에 안 나오면요. 만약에 40억 주고 샀다면 25억은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 섣불리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좋은 물건은 언제 나오느냐? 초창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냄새도 안 날 때, 아예 이야기도 없어요. 이야기도 없어. 이야기도 없을 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소개하지 않아요.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라고 홍보하거나 추천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자, 워런 버핏, 짐 로저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요, 투자가예요, 투자가. 저는요, 부동산 투자가예요. 부동산 투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투자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물건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런 좋은 물건들이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안 팔아요. 워낙 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 제가 1탄에 말씀드렸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 똑같은데 절차가 이 재건축의 1번 기본계획 수립만 틀리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일단 절차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5번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6번 사업시행 인가, 7번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8번 보시면 철거 신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 그 다음에 10번 일반 분양 승인, 그 다음에 11번이 준공 인가, 12번이 이전 고시, 13번이 조합 해산, 그 다음에 14번이 조합 청산. 그래서 재개발은 13번 조합 청산 해가지고 끝나고요. 자, 재건축은 14개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업무로 추진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본계획 수립서. 자, 재개발은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느냐? 바로 시장의 권한입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이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가 끝나면, 그리고 여기에 통과가 되면 고시합니다. 누가? 시장이 고시하는 거죠.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이건 재건축의 단계죠. 자, 두 번째는요. 구역 지정입니다. 구역 지정. 시장이 하죠, 이것도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어떤 업무를 하냐면 기초조사합니다.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입안합니다. 구청장. 그 다음에 공람 공고합니다. 구청장이죠. 그 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지정 및 고시합니다. 시장이요. 자, 주민설명회 개최합니다. 이게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입니다. 이건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자, 토지 등 소유자 등의 과반수가 참석을 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요. 구청장이 승인합니다. 네, 이렇게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어떤 단계냐?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요 시점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시점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때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누가 내죠? 구청장님이 냅니다. 정관 작성하죠. 정관 작성. 조합 정관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 인가 누가 해요? 구청장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합니다. 자, 조합은요, 실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주식회사로 바꾸면 되는데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조합은 법인 등기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조합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그냥 주식회사라든가 또 다른 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조합하면은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얘기 들으면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합보다는 좀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새로운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추진위원회 신규 아파트 이렇게 하든가.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죠? 아파트가 되잖아요. 뭐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쓰니까 좀 안 좋아요. 어감. 조합설립 인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시행 인가가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 구청장이 하죠. 이때 대폭등을 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이 대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때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사업시 인가 때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제가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00%로 보자고요. 100%면 조합 설립 인가 때가 몇 프로냐면 30% 붙습니다. 30%. 자, 그러면 사업시 인가 때가 얼마나 붙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60% 붙습니다. 60%. 어마어마하죠? 사업시 인가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꽃이에요. 꽃. 사업시 인가가 낮다 그러면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최고의 절정기예요. 이 사업시 인가가. 그만큼 중요한 단계예요. 자, 사업시 인가 단계 구청장님께서 승인해 줍니다. 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하죠. 자, 인가 신청합니다. 일반 공람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게재를 합니다. 자, 인가 및 고시합니다. 구청장. 그 다음에 뭐가 한다?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이 절차를 밟은 거예요. 자, 이때에 시공자가 들어오면서 서울은 대체적으로 메이저급이 들어와요. S그룹, D그룹 이런 그룹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다 메이저급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방은요 하긴 해요. 근데 거기는 J그룹이에요. J그룹 또는 K그룹. 광고를 주시면 제가 회사 공개하면서 광고 해드릴게요. 근데 지방을 보면은 메이저급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메이저급들이 있어요. G그룹 같은데요. G.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섯 번째 있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 구청장님 또 승인해 주십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인가? 요때 피 붙습니다. 아파트 준공되고 나서 붙는 거는 프리미엄 아니에요. 그건 시세가 상승한 거죠. 요때 나머지 프리미엄 붙어요.
몇 프로? 10%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서부터 2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분양 신청 받습니다. 이거는 일반 공고가 아니에요. 일반 청약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요 분양 신청 누구한테 받냐면 조합원한테 받는 거예요. 25평, 30평, 그다음에 40평, 50평, 60평. 이게 분양 신청은 요때 받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서.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 공사 도급 계약 체결 하죠. 그다음에 공람합니다. 조합이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공자 선정한다 했죠. 시공자, 건설회사는 시공자예요. 네, 공람하고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 신청. 그 다음에 인가 구청장님이 내주고요. 고시, 구청장님이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 내용 통지합니다. 시행자한테 통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관리처분 때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분양 신청을 받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뜨렸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자마자 요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자, 그런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감정가가 결정되는데, 한남 뉴타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남 뉴타운 상구역의 감정가가 확정이 됐거든요. 제가 아는 고객이 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정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워런 버핏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워런 버핏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부자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 워런 버핏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워런 버핏은 절대 무릎 꿇어서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상담받는데 120% 받잖아요. 근데 저는요, 진짜 10원을 안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소개하신 분이 한 1,500명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돈 받았는지 그분들은 여쭤보세요. 저의 이름 대시면 아실 분 많이 있을 거예요. 10원을 안 받았어요. 그분은 아마 100억 버셨을 거예요. 100억 A 이름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제 기억에 3억에 제가 사드렸어요. 3억에. 근데 감정가가, 놀라지 마십시오. 감정가가 7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남 상구역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산 가격에 감정가가 더 떨어집니다. 저는 3억에 사줬는데 많이 나와야 2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가가.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약간 속도가 더뎠어요. 그러면서 속도가 더디면서 부동산 시장이 대폭발을 한 겁니다.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서 공시 가격이 대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남 상구역에 계신 분들은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은 저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님 싫어하잖아요. 한남 뉴타운에 한남 상구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꾹뻑하게 절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제가 보니까 만약에 3억 주고 샀으면 2억 5천, 어떤 경우는 1억 7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감정가가 더 내려갑니다. 자기가 투자한 가격. 그게 언제냐면 바로 사업시행인가 때 감정가가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조합이 대립이 시작됩니다. 찬성파 반대파 극렬한 싸움이 바로 감정가가 나오면서 사업이 하느냐 마느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하석을 가죠. 한 10년, 20년 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1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의 뉴타운이라고. 비디오 구성됐는데 그 집들을 가서 봤더니 빨간 깃발이 다 걸려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막 둘러봤어요. 야, 이거 왜 이러냐. 너무 빨간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 빨간 깃발이 걸려 있는지 제가 초인종 누르고 직접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재개발 반대라고 해서 걸어놓은 거였더니 그럼 지금 이 동네에 빨간 깃발 걸려 있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까? 재개발 반대입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빨간 깃발이 많이 걸려 있는 그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재건축은요, 빨간 깃발 없어요. 재건축. 제가 재건축 반대하는 현수막은 봤어도 각 코스마다 1층부터 20층까지가 빨간 깃발 막 걸려 있는 거 혹시 지나가시다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재개발은 대문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꽃이에요, 꽃. 예,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그러면 일반 분양은 언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처분 인가 때 조합원 분양을 했죠. 자, 일반 분양은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7번 단계. 철거 신고합니다. 관리처분 인가하면 2주 하죠. 2주가 다 끝나면. 자, 2주가 끝나면 철거 신고입니다. 구청장님한테요. 이주비 지급이 현금 청산. 야, 또 현금 청산 얘기 들으니까 가슴 아파요. 여기 또 재개발 또 반대하시고 재건축도 반대하신 분들 있죠. 현금 청산 당하십니다. 제발 현금 청산 당하시는 반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60%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런데 60%예요. 100%에서 60%가 찬성을 하고 40%가 반대해요. 이거 40% 현금 청산 당하십니다. 법률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70%예요. 지금은. 자, 30% 내가 극렬히 반대했어요. 극렬히.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현금 청산 당하고 지금요. 피눈물을 흘리시고 아직도 있어요. 지금 중공에서 입주해 있는데 그 현금 청산 당하시고 아직도 7년째 데모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현 2구요. 지금 그 마포 더클래스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1톤 트럭 놓고 아직도 투쟁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제발 현금 청산 당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파트 받으면요. 돈 법니다. 근데 왜 현금 청산을 신청하신 분이 있느냐? 감정가가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우라통 터지겠죠. 우라통 터질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소속돼 있다면 그냥 찬성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 청산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자, 이주비 지급이 현금 청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합니다. 자, 이주비 지급. 이 이주비 지급.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이주비 지급 어떻게 따지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남 뉴타운 3개월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손님이 제가 추천해서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감정가가 7억이 나왔습니다. 7억이. 이분이 1세대 1주택이었어요. 이주비가 얼마 나왔냐면 7억이 나온 겁니다. 7억이. 100% 나왔어요. 100%. 근데 지금은 DSR, DTI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시공자가 보증을 서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합법이에요. 100% 받습니다. 자, 내가 3억 투자했는데 7억을 받았으니까 얼마 남았죠? 4억 남았죠, 4억.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요. 예전엔 조건이 없는데. 주택을 지금 이주비를 나와서 2차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 돈으로 주택에 사면 안 된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지금은요. 근데 예전에는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 이주비가 7억 나오니까 또 뭘 했습니까? 이분요. 또 절 찾아왔겠죠. 대부분 절 찾아옵니다. 이주비 7억 받으면. 그럼 재개발, 재건축 또 물건을 소개해달라는 거죠. 그게 돈 버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니, 3억 투자했는데 이주비가 7억 나왔으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5억 투자했어요. 이주비가 10억 나오는 거예요. 원금 빼고. 그럼 5억 남잖아요. 또 재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재투자. 여기에 한번 맛을 딱 들리죠.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가요. 이 이주비 지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내가 원금은 다 회수하고 돈이 남잖아요. 여기에 또 있어요. 이사비를 줍니다. 이사비.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사비를 무상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물어봤더니 7천만 원 받으셨대요.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이사비는요.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1,0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1,500 받은 적, 어떤 경우는 3,000 받은 경우도 있고. 이사비는 이자 내는 거 없어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 철거 기간이 있어요. 철거 기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 지연에 따라서는 이자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기 이주비라고 해서 조기 이사라고 줍니다. 무상으로 이사비를 줍니다. 그게 어떤 지역은 1,000만 원, 어떤 지역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줍니다. 자, 8번 착공 들어갑니다.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신고를 합니다. 시행자가 착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자마자 9번째 이제 일반 분양 승인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승인하는 겁니다. 자, 일반 분양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면 몇 층일까요? 주로 1층, 2층, 3층. 지금 1층부터 저층 가지고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층부터 만약에 20층 있다면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죠? 조합원들이 가져가죠.
조합원들은 노후층 가져가니까 조합 정관돼 있어요. 왜? 내 땅과 내 집을 두시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게 좋아요? 일반 분양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더 특혜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려요. 왜? 이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저 쫓아가가지고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소개해달라고 난리 치실 거예요. 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1조 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 일반 분양 박 터집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조합원이 95% 가져가니까 5%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치고폭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준공인가. 예, 구청장님 해주십니다. 자, 준공검사 하죠. 구청에 나오죠. 준공인가 및 고시. 그 다음에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사항 통지 해가지고 준공인가가 납니다. 이런 다음에 11번째가 또 있어요. 이전고시 합니다. 이전고시가 뭘까요? 자,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 누구죠? 조합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및 보고를 합니다. 이게 조합입니다. 자, 12번째.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전고시가 다 끝났다 치면, 근데 이게 어떤 지역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전고시 하고도 조합 해설 못 해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조합 해산이에요. 청산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청산을 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류 이관해요. 조합이 구청장님한테 서류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을 하려면 이익금이 없어야 돼요. 조합에 단 10원도 이익금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다 조합원들은 나눠주셔야 돼요. 조합에 청산을 하면 모든 현금이 제로화 돼야 돼요. 장부상의 모든 금액이 제로화. 다 분배하고 없어야 됩니다. 세금 다 내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청산법인 설립했으니까 청산에 들어갑니다.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조합이에요. 우회도 조합해서도 조합이지만, 자, 시행자인데 어쨌든 조합이에요. 조합 청산했기 때문에 대표. 청산법인을 하면 이 대표자가 있어요. 이 대표자입니다. 청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인 거예요. 이 절차를 모르고 막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다시 위로 올라서면 법이 있어요. 조정지역, 한남 뉴타운의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왔거든요. 전매 제한이에요. 거래 제한입니다.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아파트 못 받습니다. 그땐 말로 꽝입니다. 꽝. 법률이 그래요. 법률이. 예, 재건축은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사고 팔만 하면 안 돼요. 법률이 그런 거예요. 법률이. 자, 그러니까 그 윗단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윗단계. 그리고 이때 피가 너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정보 캐내시려고 그러는데 그 정보 쉽게 이제 안 드려요. 옛날에는 막 드렸죠. 예, 드렸는데 그런 정보 함부로 이제 안 드려요. 청진건설 안 해요. 저하고 상담하셔야 청진건설 해드려요. 자, 그럼 언제 사야 된다? 기본계획 수립, 요 단계에 사든가, 구역 지정 때 사든가, 구역 지정 때도 피 많이 붙어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기본계획 수립 안 됐을 때, 아예 안 되고, 냄새도 없을 때, 연기도 안 필 때, 그냥 싹 사는 거예요. 이건 지도세도 모르게 사셔야 돼요. 지도 알고 새 거 알면요,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청기누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급적이면 냄새가 안 날 때, 연기가 안 날 때, 몰래 지도세도 모르게 싹 돼요. 이거는 자녀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가 사지 말라 그래요. 가서 보면은 녹물이 줄줄 흐르거나 또는 지금 들찌듯 때가 있고 막 이런 집을 샀다고. 제가 또 예전에 한남 뉴타운 소개해주고 욕 되게 먹었어요. 강남분한테. 아니 사람도 못 사는 이상한 집을 소개해주고 빗물이 줄줄 흐른다고 이게 집이냐고. 당시 같으면 사겠냐고. 내가 지금 아파트 100평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아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사줬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4년 후에 전화 오셨어요.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아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아유 100억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더 많이 사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상 끊습니다. 탁 끊어버렸어요. 버스 지나간 건요 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 전문직의 투자예요.
자, 그래서 혹시 재개발 재건축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있죠. 제 이름 한성만 대표로 되어 있고요. 02-3461에 우리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실전 투자 두 번째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며느리도 모르게 투자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가 알면은 투자 못 합니다. 왜 그러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가서 보시면.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걸 산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라고 하겠어요. 아파트 사시죠. 왜 다 쓰러져가면 그걸 사세요. 그러잖아요. 결국은 아파트가 되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5장 6부가 다 뒤집혀요. 설명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비전과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 네, 아파트에 예언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현재 다 쓰러져가고 지금 빗물이 흐르지만 이 매물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를 딱 보여드려요. 확신을 심어드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 노하우를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잘 보시면 돈이 보이실 겁니다. 큰 부자 되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100억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건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0.00001%의 희망과 꿈이 있어야 돼.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시가 없으면 저도 못 도와드립니다. 네, 그런 시를 마음속에 키우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승!